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소수 정당인 자유당이 정치 활동가인 체이스 올리버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뉴저지 누아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파티를 하던 도중 뒷베란다 데크가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인 뒤 승객에게 던진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반려견 전용 항공권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추모식과 프레이드 등 메모리얼 데이 기념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 후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른 대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오늘 오후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악단, 현역 군인과 재향 군인, 시민 등 수천 명이 참가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미국 내 40개 주에 있는 130여 개 국립묘지 중 상당수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많은 국립묘지에서 그 지역 출신 전몰자들의 이름을 모두 차례대로 호명하는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도식과 기념행진, 음악회 같은 행사들도 지역별로 진행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리틀렉 더글라스톤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올해 97주년을 맞이하며 많은 지역 정치인과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와 자유를 위해 미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 군인들을 기렸습니다. 100년 가까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퍼레이드에는 한인 등 아시안 지역 정치인도 대거 참여했으며 참전 용사들, 뉴욕시 경찰 기마대, 소방대원들, 중고교 밴드 등 전체 180개 그룹이 참여해 행진하는 등 지역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는 어제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군사 시연, 해군 밴드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에서는 메모리얼 데이 주말 동안 다양한 역사 워크숍과 세미나 등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의회가 1971년 연방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남북전쟁 당시 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관여한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날로 바뀌게 됐습니다. 남북전쟁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 등을 통해 희생된 미군 장병은 1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소수 정당인 자유당이 정치 활동가인 체이스 올리버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자유당에 앞다퉈 지지를 호소했지만 참패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당은 워싱턴에서 나흘간 진행된 전당대회 마지막 날 올리버를 2024년 미국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올리버는 7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다른 주자 9명을 차례로 누르고 자유당 대선 후보에 발탁됐습니다. 자유당이 유력 대선 주자에게 힘을 보태주고 정치적 지분을 챙길 것이라는 기대가 빗나간 것입니다. 자유당 대선 경선에 뒤늦게 합류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19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자유당 대선 경선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초청 연사로 전당대회 현장을 찾아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1차 투표에서 6표를 얻는 데 그쳤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자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올리버는 수락 연설에서 자유당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진짜 정치적 아웃사이더를 원한다면 케네디란 성을 가진 사람은 뽑지 말라며 케네디 주니어를 저격했고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80대가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도록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소수 정당 중에서는 비교적 세력이 강한 편인 자유당은 11월 대선에서 최소 37개 주 투표 용지에 자당 대선 후보의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소수자인 올리버는 당초 민주당 당원으로 2008년 대선 때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반전 사상 등을 놓고 민주당 주류와 충돌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는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실시된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조지아에서는 민주당 라파엘 워녹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허셀 워커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면서 자유당은 캐스팅 보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누악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파티를 하던 도중 뒷바란다 데크가 무너져 내리며 8명이 넘는 사람들이 뼈가 부러지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타운하우스회 측은 모든 주택을 상대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방복형 기자입니다. 어제 뉴저지 뉴악 컬리 스트릿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에 뒷문으로 연결되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나무 데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미니칸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려던 이 가족들은 서 있던 데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져 나뒹굴었고 그 과정에서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 뼈가 부러지고 어깨 및 팔다리에서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 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파티를 하기 위해 준비했던 음식과 식기류도 전부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플리츠 프라제 뉴악 치안감독관은 저녁 6시 30분경 데크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파티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50, 60대였으며 18세 소녀 1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즐겁게 시작된 가족 파티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면서 해당 타운하우스는 모든 주택의 데크 사용을 금지하고 뒷베란다로 연결되는 데크 및 주택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인 뒤 승객에게 던진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그가 지난 2월에도 뉴욕시 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질렀던 인물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주말 소호 휴스턴 스트릿 역에서 인화성 액체가 담긴 컵에 불을 지른 뒤 열차에 탑승 중이던 한 승객을 향해 던진 49세 나일 테일러라는 이름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흉부에 화상을 입었으며 인근 코넬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방화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는 사건 직후 열차에서 내렸지만 허드슨 스퀘어 인근에 위치한 카널 스트릿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다른 승객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빠르게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폭행, 방화, 과실치사, 절도 및 무기 소지 혐의로 수차례 체포된 전적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용의자 테일러가 노숙자 생활을 이어왔으며 지난 2월에도 지하철에서 방화를 일으켰던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가 뉴욕시 거리를 활보하면서 처벌 없이 피해자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패턴에 대해 시민들은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반려견 전용 항공권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공사 바크에어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노선을 처음 운항했습니다. 강아지들이 화물칸이나 케이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처럼 옆좌석에 앉아 주인과 함께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공사 바크에어가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바크에어는 반려견들이 주인과 떨어져 화물칸에 들어가거나 기내에서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되며 기내에서 편안한 상태로 여행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에는 강아지를 위한 공원과 온천이 있고 반려견 전용 샴페인과 바르카치노라 불리는 개 전용 커피가 제공됩니다. 또 개 전용 드라이 샴푸, 바디워시, 배변 패드, 스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티켓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사람과 반려견의 탑승 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 편도 기준 국제선 비용은 약 7,500불, 국내선은 약 6,000불 정도입니다. 비싼 요금에도 지난달 출시한 항공편은 매진됐고 6월 항공편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크에어는 현재 뉴욕, 영국, 런던을 오가는 국제선 노선, 또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는 국내선 노선만 운행 중입니다. 바크에어는 미국의 반려동물 사료 및 장난감 회사 바크가 선보인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공사로 맷 미커 바크 대표는 자신의 반려견 휴고와 함께 비행기를 타려다 겪은 어려움을 토대로 바크에어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는 최대 15마리 반려견과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데 개 한 마리당 견주 1명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어린이 견주는 탈 수 없다고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해변가 타운 20여 곳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 해변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일부 타운은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통금 시간대 해변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에스버리 파크의 경우 13세 이하는 오후 9시 30분부터 14세에서 17세는 오후 11시부터 해변 통행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아틀란틱시리에서는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비치 헤이븐, 브래들리 비치, 케이프 메이드 포인트, 롱 브랜치 타운십, 롱포트, 오션시티, 오션그로브 등에서 미성년자 야간 통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타운이 야간 시간대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해변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난 수년 동안 무분별한 청소년 난동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뉴욕시가 홍수에 취약한 퀸즈 플러싱 지역의 주택 매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발생 당시 퀸즈 키스나파크 인근 주민들은 홍수로 지하실이 범람하고 주택이 파괴되는 등 피해를 겪었으며 당시 해당 지역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빠르면 2026년부터 홍수 위험 지역 부동산 매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트 아가왈라 환경보호국 국장은 2022년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환경채권법 기금을 통해 매입 자금 수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올여름 여행 성수기와 휴가 시즌에 여행 경비가 팬데믹 직전보다 15% 더 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료와 렌터카, 호텔비는 지난해에 비해 내렸지만 외식, 놀이공원 등 다른 경비가 크게 올라 팬데믹 직전보다 돈을 더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식당 외식비는 지난해보다 4.2% 올라 있습니다. 특히 외식비는 2019년에 비하면 무려 29.4%나 급등했습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중에서 미국인 3,840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물가에도 미국인의 70%는 올여름 휴가를 갈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중부의 텍사스, 오클라호마와 아칸소주 등의 강력한 폭풍이 몰아쳐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많은 건물들이 부서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 위험이 엘라바마에서 뉴욕시 근처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베시어 켄터키주 주지사는 오늘 새벽 바람 피해와 토네이도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 쿠크 카운티 부근에서는 토네이도가 이동 가옥 단지를 휩쓸어 10여 명이 사망하고 약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0채가 넘는 가옥과 구조물이 파괴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속 217km 정도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지난주 중서부의 아이오와주에서 토네이도로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밤까지 아칸소주 6만 가구, 미조리주 9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텍사스주에서도 2만 7천 가구, 오클라호마주에서는 3천 가구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